안녕하십니까? 네, 전청입니다. 캐시 밸류 라이프 인슈런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가장입니다. 결혼 전에 가입한 텀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이 있는데요. 최근 보험하시는 분이 이걸 더 늦기 전에 캐시 밸류 라이프 인슈런스로 변경하라라는 그런 권유를 하신다 하네요. 제가 아는 거는요. 이 텀 라이프 인슈런스는 보험료 부담이 저렴한 대신에 평생 동안 이거를 갖고 있을 수는 없고 나이가 들면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이 전부였었다. 아마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상품으로 홀라이프라는 거를 들어봤는데 근데 이 캐시밸류 라이프라는 것은 라이프 인슈런스라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요거 한번 보죠. 보험이요. 사실 뭐 생명보험이라는 거 제가 몇 차례 기술적인 내용 그리고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평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캐시밸류 라이프 인슈런스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보험이 뭐냐? 보험은요. 뭐 크게 봐서 세 가지 어떤 관점에서 보험이라고 하는 금융상품을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보험이요. 보험. 뭔 일 있었을 때. 자동차 보험이 그렇고 의료보험이 그렇잖아요. 뭔가가 발생했을 때 목돈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프로텍션인 거죠. 보험을 드는 거죠. 내가 죽어서 받는 데스 베너핏도 있을 것이고요. 살아서 받을 수 있는 리빙 베너핏이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보험에 있어서의 평가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 수입이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하나의 투자 금융상품으로 놓고 본다면 내가 프리미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불입금이잖아요. 불입금을 얼마를 냈는데 나중에 내가 얼마를 받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내가 얼마만큼을 넣어서 수입을 얼마만큼 받는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서 평가할 수 있겠죠. 여느 투자 상품과의 차이라면 당연히 그 수익금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베네피셔리가 되어서 누리게 된다는 그런 차이는 있겠으나 어쨌거나 캐시플로우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역시도 투자 상품, 투자 수익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보험이 하나의 어떤 투자 대상으로서 갖는 특별한 성격이라면 절세의 부분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이와 같은 어떤 기타의 투자 상품을 놓고 보면 항상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걸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나 보험의 경우는 소득세가 없다. 마치 내가 프리미엄을 냈을 때 데스 베네핏으로 얼마를 받게 되면 이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절세 면에 있어서의 보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험의 종류를 보면요. 크게 봐서 두 종류라는 말이에요. 임시보험 또는 뭐 term insurance, term life insurance 또는 term insurance가 있고 permanent, 종신보험의 성격이 있을 거예요. term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내가 냈다가 뭔 일 없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죠. 의료보험이요. 내가 의료보험료 막 내잖아요. 자동차 보험이요. 막 내잖아요. 근데 사고 안 났어요. 내가 병원 안 갔어요. 그러면 그거 내가 뭐 캐시 밸류가 쌓여서 나중에 내가 뭐 수입으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와 같은 임시보험, term insurance에 대한 평가는요. 위기 대비에 있어서 아주 극대화된 거겠죠. 투자 수입은 있을까요? 없겠죠. 전혀 없겠죠. 왜? 현금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절세에 있어서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라이프의 경우는 그렇다는 겁니다. 결론은요. 싸지만 왜? 비용이 그만큼 더 싼 거죠. 라이프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term life insurance는 permanent insurance보다는 싸지만 투자 수익이라고 하는 그런 메리트가 사라진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겠고요. 종신보험은 알다시피 우리가 평생 동안 가져가는 그런 보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신보험을 조금 이 작동 원리를 글쎄 이게 쉽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험을 가입했어요. 종신보험이요. 퍼머넌트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는 보험료를 이 보험 상품의 구입을 위해 써요. 계속해서 납부해요. 근데 요게 뭐냐면요. 요거는요. 밑 빠진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 빠진 독. 밑이 빠져 있어요. 줄줄줄줄 새요. 내가 여기서 보험료를 내잖아요. 보험료를 여기서 내면 여기에 바구니에 그 보험료가 차곡차곡 쌓이는데요. 근데 쌓였지만 요 밑으로는요. 이게 줄줄 새요. 뭐냐? 이게 보험 유지비예요. 뭐 cost of insurance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보험회사도 무슨 뭐 손가락 빨일 있는 거 아니고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고서야 그들도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명목으로 보험 유지비 뭐 등등 뭐 여기 에이전트 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와 같은 코스트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나도 그게 아까워서라기보다는 그냥 내 보험 상품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비용은 그에 필요한 어떤 말 그대로 비용이라고 볼 것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보험 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이 보험료가 들어가면 요 바구니에서는 이 양동이에서는 줄줄줄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가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간 물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간 보험료가요. 어떻게 되느냐? 어딘가에 투자가 되잖아요. 투자가 되겠죠. 당연히 그게 뭐 거기에 그냥 가만히 뭐 금고에 넣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딘가에 투자가 되죠. 이게 뭐 세이빙의 형태로 소득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인덱스 뭐 뒤이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딘가에 이게 투자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해 어떤 게 있겠어요? 투자 이익이 또한 다시 이 양동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험 불입금을 냈어요. 그럼 코스트는 막 이게 빠지지만 이건 또 투자가 돼서 또 불어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 보험의 가치라는 것을 일단 캐시 밸류라고 놓고 보면 내가 불입한 거 자라나는 게 있고 자라나는 가운데 또 비용이 줄줄 새니까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나는 캐시 밸류가 다 떨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올라가야지 이 보험은 유지가 될 거예요. 캐시 밸류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면 이 보험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사망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때는 사망보험금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게 생명보험, 종신보험의 작동 원리인 거예요. 보험료를 내고 그게 투자돼서 캐시밸류가 보험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 와중에 또한 유지비가 발생하니까 또 줄어들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 가치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그 상황에서 사망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나는 데스 베네핏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캐시밸류의 컨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캐시밸류가요. 투자를 잘하면 이게 계속해서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험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못 운영이 된다거나 또는 이 수입이 얼마 나지 않는다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캐시밸류보다 더 큰 금액의 보험 유지비가 발생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캐시밸류는 계속해서 쌓여갈 겁니다. 무럭무럭 자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 인베스트먼트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내가 나의 보험 불입금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이 투자 소득에 따라서요. 고정 인컴을 가져다 주는 그런 보험 상품도 있고요. 변동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이 주식시장의 그 ETF라고 하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서 이 주식시장의 흐름에 그대로 맡겨서 실제 나의 캐시밸류도 그에 맞는 플럭추에이션을 겪는 그런 상품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덱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수입이 옵션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주식시장에 그대로 그 웨이브에 따라간다기보다는 거기에 맞물려 돌아가는 옵션을 따라가는 건데 그 말은 뭐 옵션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수익률이요. 내가 주식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다 따라가는 건 아니고 실링을 둔다라는 것이고요. 반면 주식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내가 빠름으로써 원금은 회복하는 0%는 보장받는 그런 상품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변동보다는 더 안정적이겠죠. 그만큼 업사이드에 대한 것도 제약은 있겠습니다만 안정적일 거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와 같은 식으로 보험이 유지가 되는데 보험이 돌아가는데 그러면 자 현금 가치가요. 결국 내가 보험료를 이렇게 내요. 우리가 항상 보험을 가입할까라는 걸 고민을 하면 이제 에이전트들이요. 보험 전문인들이 이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을 예시로 이제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보험료 납입액이 있고요. 그리고 캐시 밸류라고 하는 그런 컬럼 열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보험 수령액, 데스 베네핏을 말하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캐시 밸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계속해서 잘할 거예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불입금도 늘어가고 또한 투자 수익을 계속해서 내게 될 테니까요. 그에 비해 커스트 오브 인슈런스는 그만큼 높아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내가 이 보험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이 캐시 밸류라는 것이 결국은 이 보험의 자산 가치잖아요. 캐시 밸류가 쌓이는 거예요. 캐시 밸류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캐시밸류라고 하는 그 자산을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어요. 또는 그 캐시밸류를 가지고요. 일부를 그냥 내가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별로 안 하고요. 1번을 많이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캐시밸류 인슈런스라고 부르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예요. 캐시밸류 라이프 인슈런스라는 상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험의 이 작동 방식을 이해하면 어느 순간 미래의 어느 순간은 내 보험의 캐시밸류가 이만큼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시점에 이와 같은 캐시밸류를 담보로 삼아 보험사로부터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장점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생명보험을 가입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요. 원래는 이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불입금을 내고 내가 죽었을 때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내 소중한 사람들이 베네피셔리에서 가져가는 건데 현금 흐름을 놓고 보면 내가 내고 나의 라이프타임 동안에 내가 돈을 꺼내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그만큼은 내가 찾아가는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텍스 프리 액세스, 비과세 소득인 거죠. 자, 라이프 인슈런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투자 상품, 주식이나 부동산과 달리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뭐냐? 라이프 인슈런스의 가치가 늘어나고 이후에 가져가는 그 차액을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보면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일한 투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요, 내가 불입한 금액에서 소득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텍스가 부과되느냐?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산이 불어나는 것 또한 텍스 프리로 자라나는 거죠. 다른 자산들에 비해 뭐 CD다 뭐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다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나 텍스 프리로 자라면서 텍스 프리 소득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내가 지금 가입을 했는데 당장 캐시밸류가 이만큼 쌓여서 찾아가는 거 아니고요. 일정 기간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이만큼 캐시밸류가 안정적으로 쌓이면 그때 지금 말씀드린 이 캐시밸류를 담보 삼아 돈을 빌려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요, 나의 은퇴소득을 서플리멘트 하는 거죠. 나의 어떤 은퇴소득을 보조하는 보조의 은퇴소득으로서도 작동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당연히요, 이거는요, 내가 지금 당장 꺼냈을 생각이 없더라도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게 없었을 때와는 달리 이 캐시밸류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으니 그때 내가 그걸 담보로 돈을 꺼냈을 수도 있으니까 말 그대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로서도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어떤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사망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여전히 사망보험금은 유효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장점을 놓고 보면 와우, 라이프 인슈런스가 제공하는 것이 단순히 불입금 내고 나 죽었을 때 이거 내 가족들이 가져간 애가 아니라 내 라이프타임 동안에도 잘만 스트럭처링을 하면 그와 같은 가외의 소득으로서 내가 쓸 수 있겠네. 게다가 텍스 베너핏도 이렇게 주어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어떤 다운사이드에 대한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단점은요, 이거 모두를 위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돈을 빌렸어요. 캐시밸류가 이렇게 쌓였어요. 그거를 담보로 내가 빌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금에 대해서요, 상환해야 돼요, 당연히. 그거는 내가 돈이 생겼을 때 갚을 수도 있고요. 내가 죽었을 때 데스 베네핏에서 그만큼을 차감해서 베네피셔리한테 가게 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할 거예요. 그건 보험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만 어쨌거나 갚아야 되는 그런 성격이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보험사로부터 내가 이걸 빌리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것까지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캐시밸류가 이 부분이겠죠. 캐시밸류도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들쭉날쭉한단 말이에요. 그 담보가치라는 것이 이렇게 좋다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캐시밸류가 줄거나 또는 뭐 동일한 상태에서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빚을 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결국 그러면 그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내 부채의 가치가 내 캐시밸류보다도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worst case 보험 자체가 랩스 된다라고 하는데요. 사라지는 그런 리스크도 있는 거예요. 담보 가치도 변동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이와 같은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한 내가 원래 기대했던 데스 베너핏이라는 게 있는데 캐시밸류를 통한 이 담보를 활용하는 그 론을 받음으로써 데스 베너핏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감소되게 되겠죠. 이게 내가 처음에 보험을 가입했을 때 제1의 어떤 밸류로 삼았던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말하자면 나는 원래 뭐 얼마를 넣어서 이만큼의 데스 베너핏을 받는 것을 투자 수입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했는데 이걸 도중에 나의 라이프타임 동안에 액세스를 함으로써 이 데스 베너핏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면 내가 원하는 그런 보험 상품을 활용해서 어떤 해가 발생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내가 편안한 수준에서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리고 필요시에 쓰는 것이 글쎄요, 안정적이고 현명한 활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감안하면 우리가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하고 거기서 이 캐시밸류를 내가 꺼내 쓸까 말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확인해야 될 것은요. 일단 에이전트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로서 그 일러스트레이션이 나왔을 때 그 캐시밸류가 얼마가 쌓인다는 것이 어떤 가정을 토대로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의 담보, 그 채무, 부채를 내가 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캐시밸류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언더라잉 인베스트먼트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즉, 베리어블이냐 아니면 인덱스냐 이게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까지도 본인이 이해해야 되는데 물론
1차적으로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에이전트여야 되겠고요. 특히 베리어블이나 이런 실제 주식 투자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에이전트라면 당연히 이에 해당되는 베리어블, 그 주식 상품이니까요. 라이센스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에 합당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에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 미래에 캐시밸류를 내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적절하고 리즈너블한지에 대한 것도 따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전체 스케줄에서 앞으로의 미래 현금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프리미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겠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건 뭐 사족입니다만 정리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캐시밸류를 그렇게 저희 고객들한테 우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와 같은 혜택도 있다. 말 그대로 어떤 서플리멘털 베너핏으로 설명을 하지 이 캐시밸류, 라이프타임 동안에 이걸 액세스하는 것을 주된 하나의 그 게임 플랜으로서 감안하는 거는 아니고요. 왜? 이게 라이프타임 동안에 캐시밸류를 가져다 쓰면 어쨌거나 기타의 본연의 어떤 투자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No lapse guarantee라는 것도 있죠. 뭐냐? 어떠한 경우에도 앞서 제가 그 밑빠진 독의 물붓기였었잖아요. 우리가 특약사항으로서 보험을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이 랩스되지 않게 하는 그런 특약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요. 그 특약이요. 유효하기 위해서는 도중에 내 그 캐시밸류를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캐시밸류로 그렇게 액세스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베너핏으로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걸 권유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캐시밸류 이 베너핏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라이프 인슈런스가 제공하는 혜택인 거는 분명하겠죠.